안녕하세요, 여행글입니다. 하나투어와 함께 국내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여행사의 모두투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전 직원 휴직을 감행을 하면서 좀 최대한 고용 유지를 했으나 결국에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카드를 꺼내들고 희망퇴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투어보다 모두투어의 희망퇴직이 좀 더 충격적인 게 여행업 중에 그나마 모두투어에 노조가 있기 때문인데, 모두투어는 하나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한진관광, 여행박사 등을 비롯한 중대형 여행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는 좀 다르게 노사 간의 협의로 원래는 올해 9월까지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행보를 보여왔고, 어떻게 보면 노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코로나 기간의 여행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로도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두투어는 최근 모두투어 노동조합 측과 합의를 해서 전 직원 대상의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5일 사내 공지를 통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 경영으로 인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희망퇴직의 신청을 받고 31일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희망퇴직의 대상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다. 모두투어 측은 일본 불매운동, 그다음 중국, 홍콩 사태 등 어떤 이런 식의 재난과 OTA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수익성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로 인해서 근로인력과 고용인력 간의 어떤 불균형 등으로 이번 희망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시행에 앞서서 모두투어의 모든 임직원들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두투어는 전체 직원 약 1000여 명 중 약 15%만이 주 3일 근무 중이며 나머지 85%는 무급휴직 중인데요. 그동안 모두투어는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매월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급여 0원에 무급휴직을 진행하기로 올해 초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의 휴직 기간이 장기화가 되고 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두투어 희망퇴직 결정으로 인해서 좀 코로나 이후에 점차 여행업이 회복될 거라는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점차 백신 여행 및 7월부터 거리두기 재편 등 또는 트래블 버블 등으로 국제선 노선을 서서히 재개하면서 제도약의 어떤 기대감을 좀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될까봐 여행업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어떤 터줏대감 같은 모두투어가 희망퇴직을 한다니까 좀 뭐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여행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두투어가 진짜 여행업에서는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구매 여행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하나투어와 함께 사실상 시장을 대표하는 플레이어였고 거의 30여 년 동안 여행을 책임지던 기업이었는데 씁쓸하네요. 다만 모두투어를 다니시는 분들도 또는 저처럼 독립을 하신 분, 아니면 다른 여행사, 다른 여행업에 계신 분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언젠가는 이러한 순간이 올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행업이 계속 발전이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진짜 무수히 말을 했지만 여행업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자유롭게 그리고 참신하게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트북을 배워야 하는데 주판을 배우는 느낌이니까 코로나가 그걸 한 5년 당긴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징을 하는 게, 이렇게 해외 질병이 좀 창궐하는 시대일 때 국내 여행밖에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과연 국내 여행을 하나나 모두 아니면 그 이외의 패키지 회사들을 통해서 갔을까요? 전 다 뺏겼다고 보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최소한 40까지는 전통적인 여행사들이 그 부분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의 95% 뺏겼죠. 야놀자가 그 예시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는데, 야놀자는 2020년 코로나 기간에도 19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161억 원에 기록해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올 또 하반기에 R&D 인재를 300명 이상 채용해서 전체 임직원은 70% 이상을 R&D 인재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방향성만 봐도 확실하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행사 ERP나 수백 프로그램 등 여행사가 아닌 IT 업체 어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만약에 디아블로 4라면 여행사는 디아블로 1도 아니고 한 임진록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걸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변해야 되는데, 어떤 기존 여행업체들의 어떤 강압적인 방식과 그리고 패키지 회사들의 어떤 전통적인 여행업 프레임에서 1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지식한 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IT 업체들한테 전 졌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여행사가 R&D가 없다시피 하니까 트렌드 변화에 밀린 거죠. 예시를 야놀자로 든 거지만 업체는 되게 많죠. 온다도 있고 그 이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둔 업체들이 있겠죠. 사실 여행업이 트렌드 변화에 밀린 지는 한 5년 이상 된 것 같고 그냥 버텼을 뿐이고, 이제는 사실 그 한계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저도 작년에 진짜 너무 허무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희망퇴직이 좀 되었다고 너무 기운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행사 근무하시면서 여행사 그만두신 분들 수두룩하게 보셨을 텐데, 대부분 그만두신 분들이 여행사 때보다 더 잘 되고 잘 지내시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여행업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취업한 분들은 하나같이 더 잘 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새로 들어간 곳이 여행사에서 일할 때만큼의 어떤 스펙타클하지 않아서 그럼 진짜 너무 허전하다고 할 정도로 좀 널널하시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피드백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얼마든지 댓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